근데 벌써 2월달에 1월달 거래를 아예 넘겨버린 상태예요. 과거 어느 데이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강남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1, 2월 사이에 나온 아파트 정체 구간을 만나는 그런 시점들을 마주하는 게 이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왜 하락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 2009년도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그때와는 또 다른,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역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매수대기자 필독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제 하락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에 우리가 크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가 사실은 대외적인 악재, 금리 인상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이죠. 2008년에도 외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침체, 대공황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지속됐었죠.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시기들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사실은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사실은 가장 시장을 지금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시장은 해결의 하락의 원인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반등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을 지금 가져온 것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06건인가 8건 나왔어요. 1월달 거래는 1400건 정도로 조금 아쉽게 이제 1500건을 찍지는 못했는데요. 2월 거래가 벌써 1200건입니다. 근데 3월 한 달 동안 계속 거래량이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는 2,000건 정도 2월 거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1월 거래에 비해서 2월 거래량이 적다, 이런 기사를 또 누가 어느 기자가 냈던데, 참 기자분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상당한데요. 특히 제가 지금 몇 가지 짚어온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놀라운 결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가 짙은 색의 이제 검은색 비슷한 게 화성시고요. 이거 여기 파란색이 지금 수원시입니다. 이 두 앞 지역은 보시면은요, 여기가 1월, 여기 2월이에요. 2월은 아직 한 달 정도 거래 신고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3월 말까지니까. 근데 벌써 2월 달이 1월 달 거래를 아예 넘겨버린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도 이미 1월 달 거래량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많은 거래가 나온다. 지난 2022년 4월 달에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 밑에 보면 광주시도 지금 제가 그래프를 올려놨는데, 지금 어떤 거래가 좀 중요한 자리, 요지의 자리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찾는 입지들 곳곳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재밌는 것은 2008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빠르게 바로 금리를 내렸어요. 엄청 급격하게 가파른 금리 인하를 이루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금리가 거꾸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등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제거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전세가 돌아오고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세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키워드이고 시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장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바로 전세 때문입니다. 전세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매매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 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과거 어느 데이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요. 지금 2008년도에 시적으로 잠깐 주춤했던 상황이 있었고 IMF 때 잠깐 또 전세 가격이 빠지긴 했었지만 지금 같은 하락세가 나왔던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세 가격이 빠졌던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인 것이죠. 지금 2012년, 11년, 12년부터 시작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활로가 활짝 열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면서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었거든요.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고 빠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다 월세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다 도망간 거죠. 전세에서 월세로. 그러면서 수요가 이동해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임차인들 구하기 어려우니까 전세 가격 빠지고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안정이 되고 거꾸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안정되고 상승하게 되겠죠.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가 너무 많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꾸로 전세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거기다가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뭐 4.5 이상에서 5.5 이상 이렇게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대금 자금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월세 내는 비용보다 더 낮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는 뭐 지금 뭐 한 4.23인데 내가 전세 전환율은 4.8이다. 이러면 당연히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를 많이 내면서 굳이 월세 살 필요가 없죠. 지금 심리적으로 약간 전세에 대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차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12월 달까지는 이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죠.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었던 때입니다. 이랬다가 1월 달 들어오면서 조금씩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게 늘어났다는 거죠. 비중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서울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전세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핑크색 그래프랑 녹색 그래프가 서울과 이제 수도권인데요. 이 두 지역은 전세 신규 계약이 전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전세 수요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 시장인 상당히 부담을 줄이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낮아진 전세에 대해서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집주인분들이 집을 급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전세가 돌아온다는 것도 가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확실한 가격 메리트. 자, 지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잘 보실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 뭐 지방 도시들까지 다 해서 보시면은 가격이 2008년도에와 시기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크게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급락했던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격 아직도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지들까지 평균치를 넣은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단지들이 많아서 규모가 확인되는 곳들은 지금 30% 40%씩 가격이 빠진 곳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곳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자, 하나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강남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대치 2단지입니다. 대치 2단지. 여기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뭐 지금 계속 분분합니다. 뭐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위치가 되게 좋죠. 개포동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교울역 그리고 대청역, 대모산 입구 여기 역을 다 만나는 자리에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양재천, 이쪽으로는 탄천이 딱 흘러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위쪽으로 삼성이랑 또 아래쪽으로 수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샌드되는 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소형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뭐 20평은 24평, 25평 이렇게 받을 건데 이제 얘가 17억까지 거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쭉 지금 거래가 빠져서 거의 39%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39% 빠진 거죠. 거의 40%.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연례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월에만 8건, 2월에는 4건 이렇게 거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1, 2월 사이에 나온 아파트가 대치 2단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연례평 작은 것도 거의 32%, 2.5% 이렇게 거의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17억에 사야 됐던 아파트를 10억에 산 겁니다. 엄청나게 7억이라는 내가 자금을 싸게 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강남에 무겁지 않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젊은 수요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하고요.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잘 안 말씀드렸던 여기 양주시예요. 양주 신도시에 옥정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실은 교통이 좋지는 않아요. 현재도 대중교통으로 이제 전철로는 접근이 어려운데 다만 지금 7호선이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생길 건데요. 이게 이렇게 더 들어와서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철역은 없어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초등학교 끼고 있고, 환경 좋고, 상권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입지여서 인기가 좋은데, 여기가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40%가 빠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법 먼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지만, 단지 규모가 한 2,000세대 가까이 되고, 지금 고점이 한 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2억 8천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어떤 주거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붙은 겁니다. 무려 지금 1월 달에는 15건, 2월 달에는 17건 거래가 붙었어요. 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죠. 이렇게 지금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식 있는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들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좀 약간 싸야 되지만 신축 아파트로서 매력 있는 아파트들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제가 지난 영상에 드렸었고, 이게 또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매우 중요한 매수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자, 이어서 이야기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세 번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네 번째는요, 미분양 물량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2008년, 9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상당히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도요. 2010년, 11년도, 12년, 13년까지 상당한 미분양이 있죠. 그러니까 요 지금 회색 그래프는 준공후 미분양이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다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입주 전 미분양 상태인 거고요. 서울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뭐 2,000세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수도권,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13년, 14년까지 상당히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었어요. 준공 후 악성 미분양도 너무 많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은 거의 다 소화가 돼서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냐면 공급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쯤에 자가의 그 보유 매수를 보면은요. 상당히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이제 아니야. 이제 집은 거주지 사는 게 아니야. 바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막 그때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오르는 상황이 도래를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미분양이 현격하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미분양과 또 같이 맞물려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급 많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고 또 과거 쌓인 게 많아서 앞으로도 많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순수한 공급량만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에요. 지금 2021, 22, 23년도에 공급이 꽤 많았었죠. 근데 2017년, 18년도, 19년 요때는 공급이 많아서 저쪽 동탄이라든가 또
그 고양시 쪽이라든가 몇몇 지역들은 공급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어요.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공급이 많았던 게 맞아요, 그때는. 근데 왜 20년도부터 회복을 했을까요? 금리 문제도 있지만요. 19년 말, 가을 정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멸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 정책을 빨리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택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급은,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요한 지역들은 뭘로 공급을 해야 되냐면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집을 헐어서 집을 새로 짓는 것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바로 멸실입니다. 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입주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공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공급 부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 멸실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보면 2010년도에 한 2만 건 정도가 멸실이 있었다면요. 2021년도 가면은 거의 8만 건이 멸실이 됩니다. 8만 건. 그러면 4배에 가까운 멸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로 요 정도 구간, 지금 여기 요 점에서 지금 제가 이 박스 쳐놓은 요만큼 구간이 멸실,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멸실로 없어지는 그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멸실이 그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멸실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요. 지금 보시면 2023년, 4년 이만큼 또 멸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공급은 많이 부족해지는 거고 25년까지 공급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시점도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기존 부족했던 공급을 채우느라고 가격이 바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는 물량이 차야,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물이 넘치려면 차야 되거든요. 그걸 차려면 그동안 부족했던 공급을 어느 정도 채울 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멸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서울 수도권에는 비교적 덜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130만 채가 빈집이라고 하죠. 서울 수도권에도요. 집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자꾸 사람들이 거주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비어지기 시작하죠. 점점 노후가 계속 되니까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도 살고자 하는 집은 자꾸 부족해지고 거기 멸실까지 이루어지고 공급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집은 계속 부족한 상황은 당분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대로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거예요. 뭐 조금씩 밀리더라도 아니면 좀 당겨지더라도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금매 거래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매 단지들 저점에 거래되는 곳들이 계속 나올 건데 대신에 금매가 어느 정도 소진된 곳들은 아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매가 거래가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잠깐 정체 구간을 만나는 그런 시점들을 마주하는 게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최종 금리를 확인하는 시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차례 정도 금리 인상한 후에 아마도 미국에서 최종 금리를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시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월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전세로 계속 회귀되면서 전세가는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23년 하반기, 가을, 겨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전세는 조금 더 회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금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매수세는 상당히 회복할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종금리 확인된 시점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겠죠. 그 시점을 제가 굳이 짚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4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한 시점으로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매매가는 동반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더 그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2023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종금리가 확인되는 그 시점부터는 시장의 반등세가 좀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걸 보고 들어갈 거야 하면 이미 늦다. 적어도 최종금리 확인되는 시점에는 매수를 해야 조금 비싸게라도 지금부터는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싸게 사는 것일 것이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싸게 사는 건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뉴스나 기사들 보면 굉장히 혼란을 주는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에 대해서 2월 거래가 1월보다 지금 적다. 1월달 거래는 이미 다 전체 거래량이 확인이 된 거고 2월은 아직 한 달이나 거래량 집계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기사를 버젓이 언론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나의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